전력용 반도체 2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393페이지 차지 컨트롤 모델을 펼쳐놓고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이스 트랜짓 타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배웠죠.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주입된 마이너리티 캐리어 PNP 바이폴라 같으면 전공이죠. 전공이 확산 메커니즘을 통해서 베이스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베이스 트랜짓 타임이라고 했고, 베이스 트랜짓 타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BJT에 대해서 우리가 이버스몰 모델을 배운 바가 있고, 오늘은 차지 컨트롤 모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차지 컨트롤 모델은 BJT의 스위칭 특성, 즉 AC적으로 해석을 할 적에 상당히 쓸모있는 그런 모델링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BJT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중성 베이스에 대해서 이 트랜지스터를 일반적으로 네 가지 모드에서 동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forward active, reverse active, cutoff, saturation 등 네 가지의 모드로 동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BJT에 대한 모델링을 할 적에는 네 가지 모드를 다 충족하는 상당히 유니버설한 그러한 모델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터 베이스에 어떤 전압이 인가가 되고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어떤 전압이 인가가 됐다. 인가됐다 그러면 이게 VCB, VEB라 하면 중성 베이스 영역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기에 순방향 전압이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인가됐을 적에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홀이 인젝션 되고,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 혹시 순방향 전압이 인가가 되면 얘도 또 인젝션이 될 테니까 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몰아서 충족하는 그런 모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개 이런 디스트리뷰션과 또 여기를 델타 PC라고 그러고 여기를 델타 PE라고 그러면 이런 디스트리뷰션 두 개의 중첩이 되겠죠. 슈퍼포지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노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노멀 오퍼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전공을 던져주고 던져준 전공이 베이스를 트랜짓해서 컬렉터 가서 컬렉팅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노멀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역방향 오퍼레이션, 인버티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컬렉터를 이미터로 쓰는 거죠. 여기서 인젝션 시켜서 홀이 베이스를 트랜짓 해가지고 이미터에 와서 도달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인버티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어요. 노멀 오퍼레이션을 할 적에 컬렉터 전류는 이 부분의 면적, 이걸 갖다 우리가 QN이라고 그러면
중성 베이스에 축적되는 토탈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총량을 QN이라 그런다면 QN을 타우 T로 나눈 커런트가 흐르겠죠. 그죠?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주입된 전공이 베이스를 트랜짓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타우 T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타우 T분의 1만큼 이런 레이트로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주입된 전공이 컬렉터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토탈 총량을 QN이라 그러면 토탈 총량 QN에다가 레이트 타우 T분의 1을 곱하면 컬렉터에 도달하는 홀들에 의한 커런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QN 곱하기 타우 T분의 1이 컬렉터 커런트가 될 겁니다. 그죠? 베이스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 전류는? 베이스 전류란 건 뭐예요?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전공들이 베이스에서 리컨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전류니까 리컨비네이션 레이트는 뭡니까? 리컨비네이션 레이트는 평균적으로 베이스에 살 수 있는 시간을 타우 P라고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타우 P분의 1만큼의 레이트로 주입된 전공이 리컨비네이션으로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주입된 전공의 총량이 QN이라면 QN 곱하기 레이트 타우 P분의 1을 곱한 양이 베이스로 빠지는 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QN 나누기 타우 P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IEN은 뭐예요? IEN은 이 두 개의 전류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큐리그 후의 법칙에 따라서 QN 나누기 타우 P 더하기 QN 나누기 타우 T가 되겠죠. Inverted Operation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Inverted Operation이라는 것은 컬렉터에서 호우를 베이스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트랜짓 해가지고 이미터에 도달하는 이런 전류죠. 거꾸로 역방향으로 오퍼레이션 하는 전류죠. 그러면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주입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공의 총량은 이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QI라고 그랬나요? QI라고 그럽시다. 빗금친 부분의 양을. 그렇게 되면 Q가 아니죠. I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넘어온 놈이 트랜짓 해가지고 이 밑에 도달하는 거니까 총량 QN을 타우 T로 나눈 거죠. 타우 T는 여기서 넘어온 호울이 여기를 트랜짓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전공이 트랜짓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여기서 넘어온 놈이 트랜짓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른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트랜짓 타임을 타우 TN, 타우 TN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는 인버티드 모드에서의 트랜짓 타임을 타우 TI라고 바꿔 쓰십시다. 그죠? 노멀 모드. 타우 TI 이렇게 해보시고 I는 뭐가 될까요? BI라고 할까요? IB. 베이스 전류, 인버티드 모드에서의 베이스 전류는 뭐예요? 넘어온 전공이 여기서 리컨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전류죠. 그죠? 그러니까 QN을 타우 P로 나누는데 이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은 거꾸로
컬렉터에서 넘어온 놈이 디퓨전 되어서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까를 타우 p n이라고 했으면 이번엔 타우 p i로 구별 지어서 쓰자라는 취지로 타우 p i라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류의 방향의 컨벤션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이게 이미터 전류, 그죠? 나가는 전류를 컬렉터 전류, 여기서 빠져나가는 전류를 베이스 전류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했죠. 관습상. 그러면 컬렉터 전류는 여기서 주입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전류니까 컬렉터 전류가 이거에 반대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적었어요. 들어와서 트랜지트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2m 전류, 전공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2m 전류의 방향과 반대죠. 반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줬고, 또 컬렉터에서 베이스로 주입이 돼가지고 이게 리컨비네이션 돼서 빠지니까 일로 빠지니까 베이스 전류는 그냥 플러스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C I는 여기 베이스 전류와 2m 전류를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QN 타우 TI와 QN 타우 PI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컬렉터 전류의 방향은 내가 잡아놓은 컬렉터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베이스 전류는 플러스예요. 왜 플러스예요? 주입돼가지고 일로 빠지니까, 빠지는 전류는 원래 베이스의 전류 방향과 같으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플러스를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슈퍼 포지션 로에 따라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합치면 되는 거죠.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 2m 전류는 얘하고 쟤하고 합친 거니까 QN에 타우 T 더 QN에 타우 PN, 이번에는 요걸 합쳐야 되죠? QI에 타우 TI. 그죠? 컬렉터 커런트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컬렉터 커런트는 요거에다가 요거를 합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컬렉터 전류는 QN의 타우 TN, 그죠? 여기에다가 빼기를 QI의 타우 PI 빼기 QI의 타우 TI. 베이스 전류는 얘랑 합이죠. QN의 타우 PN과 QI의 타우 PI죠. 이게 7-39의 A식, 7-39의 B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 요 세 개가 steady state, 타임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을 적에 차지 컨트롤
모델. 그리고 물론 여기서 베타에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transit time, minority carrier lifetime 이런 관계가 있고, 베타 i는 tau t i, tau p i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시간 의존성을 고려하면 만약에 이 P, NP 바이폴라에 DC 전압만을 인가하는 게 아니고 DC 전압에다가 다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를 인가했다. 그러면 이 시간 변화에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 공부할 적에 이 베이스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인가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정션의 로 경계 조건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했어요. 그죠? 걸어준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정션의 법칙 델타 P가 PNO 곱하기 KT QV 빼기 1인데, 이 V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타임 베어링 하죠. 그럼 이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정연파가 인가됐다. 그러면 정션의 법칙에 여기 경계 조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시간 변화가 생겨요. 그죠? 그럼 중성 베이스에 축적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양의 시간 변화가 생기니까 시간 변화에 대한 성분 DT의 DQ 이런 게 생기는 거죠. DT의 DQ. 그죠? 차지의 시간 변화는 뭐예요? 전류죠. 그래서 이 성분이 타임에 대한 해석을 할 적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normal operation, inverted operation에서 시간의 의존성을 넣어주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베이스 전류에다가 플러스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띄우면 복사해서 일로 가져오면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시간 의존성 플러스 DT의 DQN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성 베이스에서만 그리면 이거 뒤꿈치 부분이 면적이 얘 QN인데 정션의 법칙에 따라서 만약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그널이 인가되면 얘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변하는 거죠. 그럼 뒤꿈치 부분의 면적이 변하게 되죠. 뭐가 생겨요? 얘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이 뒤꿈치 부분의 면적에 변화가 생기죠. 시간 변화가 생기는 거죠. 시간 변화가 전류 I가 되는 거죠. 베이스 전류에 변화가 생겨요. 그죠? 이
베이스 전류의 변화 부분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이미터 커런트가 감당해야 되죠. 키르요프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다시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dt에 dqn이 더 들어가야 되죠. 이게 지금 노멀 오퍼레이션이죠. inverted operation 네,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게 inverted oper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죠? 마찬가지로 인버티드 오퍼레이션의 경우에도 이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 변동에 따라서 인버티드 모드로 작동을 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주입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양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변동이 생기죠. 이렇게 시간 변화에 따라서 다른 변동이 생기죠. 그러면은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변화가 생기죠. 지금 QI인데 이거의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면 여기 역시 dt에 d q i 오퍼레이션이 이게 틀린 것 같으네. qn이 아니고 여기다 qi죠. 여기도 틀렸다는 얘기네. qn이 아니고 i라고 써야 되죠. 인버티드 모드니까. 요건 맞게 썼나요? 요건 맞게 썼네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 베이스 커런트의 시간 변화 부분 이걸 누가 감당해야 돼요? 컬렉터 커런트가 담당해야 되죠. 왜? 요번에는 컬렉터가 이미터 역할을 합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다가 뭘 더 써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dt에 dqi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요번에는 이 방정식하고 여기 쓴 이 방정식을 슈퍼포지션을 해야 되죠. 그죠? 얘와 얘를 슈퍼포즈 하면은 토탈 커런트는 타임 디펜던트 진인 차지 컨트롤 모델은 를 진인 반영한 겁니다. 반영한. i는 qn 타우 pn qn 타우 tn 빼기 qi 타우 ti
더하기 dt의 dqn. 맞나요? 얘랑 요거랑 합친 거지. 이렇게 되죠. 얘랑 요거랑 이렇게 되는 거. 됐죠? 마찬가지로 컬렉터 커런트는 얘랑 합쳐야 되니까 qn tau tn 과 qi tau ti 빼기 qi tau pi 그리고 여기 시간에 대한 미분항 마이너스 dt의 dqi. 그리고 베이스 커런트는 타우 pn qn 더하기 qi를 타우 pi 더하기 dt의 dqn dt의 dqi. 이렇게 되죠. 각각 7-43의 A식, 7-43의 B식, 7-43의 C식. 시간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차지 컨트롤 모델에 의해서 전류를 이미터 터미널 커런트와 베이스 터미널 커런트와 컬렉터 커런트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지 컨트롤 모델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면 중성 베이스에서의 이 비금치 부분 면적, 또 인버티드 모드에서의 비금치 부분 면적, 이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읽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커런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C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차지 컨트롤 모델입니다. 차지 컨트롤 모델. 자, 그러면 다음 토픽으로 드리프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트랜지스터. 여러분 책에 401페이지 섹션 7.7.1을 펴놓고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렉트론 커런트는 Q mu n 이 디퓨전 성분 알고 있죠? 평형에서 그 외부에서 아무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 흐르는 전류는 제로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이걸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μn분의 dn n분의 1 dx dn 이렇게 되고, 그죠? 맞죠?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리고 우리가 4장에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서 여기 dn 나누기 μn을 뭐라고 배웠어요? kt 나누기 q를 배웠죠?
그러니까 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 kt 나누기 q n분의 1에 dx dn 이런 식으로 돼요. 이 n이 뭐예요? n이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죠. 이 n이 이 식이 암시하는 바가 뭔가면 암시하고 있는 바가 뭔가면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 이게 즉 x에 대한 미분값 즉 3D로 확정을 하게 되면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 농도의 9배 어려운 말로 농도의 기울기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의 기울기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 누가 결정해요? 도우펀트가 결정하죠. 도우펀트 그죠? 그래서 만약에 X에 대한 디펜던스가 존재를 한다면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에 X에 대한 디펜던스가 존재한다면 X에 대한 미분값이 존재한다면 뭘 암시해요?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즉 그레디언트 n이 0이 아니라면 일렉트릭 필드가 0이 아니죠. 알겠어요? 중대하고 어마어마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N타입 실리콘이 있는데 이걸 X축이라고 해보세요. 여기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일렉트론의 어떤 구배가 존재한다. 여기가 일렉트론이 많고 여기가 일렉트론이 적다. 이게 지금 NX다 이런 얘기죠. NX. 여기는 지금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적다. 예?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적다. 그러면 이게 지금 X에 대한 미분값이 0이 아니잖아요. 그죠? 뭘 암시해요? 일렉트릭 필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즉 전자가 만약에 왼쪽이 전자가 많고 이쪽이 전자가 적으면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전자가 적은 쪽으로 이게 디퓨전에서 내려오려고 그럴 텐데 이 디퓨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이 플럭스를 막는 전자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죠? 그런 방향으로 전기가 생겨요. 그 전기가 어느 쪽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에 그 전위가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전위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여기가 고전위, 여기가 저전위.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전기의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전기 방향이 이런 방향이죠. 일렉트릭 필드가. 그죠? 여기에 전자의 농도를 여기 전자 농도보다 많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도핑을 고농도 도핑을 하고 여기를 이쪽을 저농도 도핑을 한다는 얘기죠. 도핑을 많이 하면 전자의 농도가 많아지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폴라를 만들 적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P형 실리콘에다가 이걸 그냥 컬렉터로 쓰는 거죠. 컬렉터로. 그래서 P를 때려 넣고 다시 또 N을 때려 넣고 N을 때려 넣고 P를 때려 넣고 그래서 우리가 P 바이폴러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방향으로 크로스 섹션을 해서 단면을 잘라가지고 농도 프로파일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강의를 늘 했던 것처럼 여기는 가령 10의 16승으로 유니폼하게 도우핑이 되어 있고 여기는 10의 17승으로 도우핑이 되어 있고 10의 18승으로 도우핑이 되어 있고 균일하게 그런 게 아니라 이 N-타입 실리콘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얘를 포니스에 넣어서 가열을 해서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확산이라는 것이 임플란트를 맞은 쪽에는 고농도 이게 확산을 해서 간다면 여기는 저농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농도 파일을 이 크로스 섹션 방향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농도 파일을 그려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2m 접합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 접합 컬렉터 이상하네 말이 접합이라는 말이니까 베이스랑 컬렉터의 접합 2m와 베이스의 접합 이게 더 어울리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10에 가령 여기가 만약에 10에 16승이면 이게 다 컬렉터 도핑 컨센트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10에 이게 17승이면 이만큼이 베이스 도핑 컨센트레이션이고 2m 도핑 컨센트레이션 10에 18승이다 그러면 2m 도핑 그 다음에 베이스 도핑 컬렉터 도핑 이런 가정을 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2m 내에서는 다 10에 18승 베이스 내에서는 다 10에 17승 컬렉터 쪽에서는 다 10에 16승 이렇게 유니폼 도핑을 모델링을 해서 했는데 사실 디바이스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컬렉터 쪽 도핑이 10에 16승이라면 컬렉터 쪽 도핑이고 우리가 임플란트에서 때려 넣고 확산을 시키니까 아무래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여기다가 여기 때려 넣은 도너 프로파일이 되죠. 이게 ND 프로파일이 되죠. 이거는 지금 기판 농도 프로파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P를 또 때려 넣게 되면 P도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NA의 프로파일이죠. accept의 프로파일. 그래가지고 얘와 얘 만나는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m와 베이스 접합이 되는 거. 해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보다 왼쪽은 뭐예요? 2m죠. 여기. 그리고 또 요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랑 컬렉터의 접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컬렉터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면 우린 지금까지 베이스 도핑이 10에 17승이라 그러면
유니폼하게 그냥 균일하게 다 10의 17승이라고 항상 가정을 해왔어요. 여기도 10의 17승, 여기도 10의 17승, 다 10의 17승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다 임플란트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디퓨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농도 프로파일에 사실은 이렇게 어떤 구배가 생기는,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게 더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농도가 이렇게 구배가 생기면, 그레디언트가 생기면, 지금 배운 것처럼 농도가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생기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요. 그죠?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요. 오케이?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엔지니어링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의도적으로 도프먼트 프로파일을 내가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뭐 이런 프로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거꾸로 이쪽을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프로파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오히려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여기 도프먼트 프로파일을 뭐 직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익스포넨셜 함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삼각형 파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엔지니어링으로 가능하다면 그럼 그때 여기에 만들어지는 일렉트릭 필드의 모양을 달리 할 수 있죠.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도프먼트 프로파일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전개의 세기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방향을 하게 되니까 P에서 전기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자, 다시 한번 그리겠어요. 이해하기 쉽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P, N, P 바이폴라가 있어요. 편의상 베이스를 아주 길게 그리겠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 N형이니까 도프먼트 ND를 도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고농도로 도핑을 하고 여기를 저농도로 했다. 그렇게 되면 농도 프로파일에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저농도가 되니까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저농도가 되니까 전기의 세기가 어느 쪽을 향한다 그랬어요? 전기의 세기가 이쪽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다 그랬죠? 이 필드가 생겨요. 그죠? 맞나요? P, N, P예요. 그죠? 전기가 어느 쪽 방향으로 생기고 있어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생기가 있어요. 됐어요? 이 트랜지스터를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럼 P에서 N으로 뭐가 건너와요? 이쪽으로 전공이 건너와요. 인젝션이 되죠? 얘가 어떻게 해요? 중성 베이스를 트랜짓 해가지고 컬렉터에 도달하게 돼요. 그죠? P에서 N으로 건너온 전공이 이 베이스를 건너가는 메커니즘은 무슨 메커니즘이에요? 농도차에 의한 확산 메커니즘이에요. 새로울 거 없죠? 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가해서 여러분이 장난을 쳐서 여기를 고농도, 저농도 도핑을 해서 추가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 준다면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인젝션된 이 홀들이 확산의 힘으로 중성 베이스를 확산의 힘으로 갈 뿐만 아니라 전개의 방향이 또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 전공이 베이스를 트랜짓 할 적에 더 밀어주는, 어시스트 해주는, 더 쉽게 컬렉터 쪽으로 가게 하도록 하는 도움을 주죠. 이해돼요? 이런 트랜지스터를 드리프트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드리프트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중성 베이스를 트랜짓하는 메커니즘이 뭐예요? 이제는 디퓨전 메커니즘에다가 플러스 드리프트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그러니까 소위 트랜짓 타임이 개선되겠죠. 빨라지겠죠. 뭐 때문에? 내가 만들어준 이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드리프트 커런트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마 숙제로 어사인을 할 텐데, 이 중성 베이스에 어떤 농도 프로파일을 갖도록 내가 도핑을 했다. 그때 만들어지는 전개세기가 뭐냐? 이 전개세기가 걸렸을 적에 트랜짓 타임이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 스위칭 주파수가 1GHz이던 것이 얘 때문에 예를 들어 10GHz로 스위칭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실제 계산해보는 연습 문제를 홈워크로 줄 거고,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숨어있는 피직스가 이해가 됩니까? 되죠? 한 가지 더. 우리가 CMOS 배울 적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CMOS 배울 적에, CMOS에서 가령 N형 실리콘에다가 P외를 만들고, 여기다가 N 때려 넣고, N 때려 넣고, 게이트 만들고, P 때려 넣고, P 때려 넣고, 게이트 만들고, 이게 CMOS였어요. 그럼 기생적으로 기생 바이폴라가 생긴다 그랬어요. N, 그래서 NPN, 버티컬 NPN 바이폴라가 생겨요. 바이폴라가. 그죠? 이런 게 생겨요. 또 패러시틱하게 PNP, 패러시틱하게 PNP 라는 바이폴러가 또 생겨요. 좀 더 이쁘게 다시 그릴까요? 이런 게 생겨요. PNP. 그죠? 그러면 이 패러시틱한 버티컬 NPN과 PNP 얘가 엮이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레치업이 생긴다 그랬어요. 레치업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레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만들어진 이 바이폴라와 이 바이폴라의 액션을 푸어하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bad 바이폴라로 만들면 되죠. good 바이폴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패러시틱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폴라, 이 NPN 바이폴라를 푸어한 퍼포먼스를 내도록 하려면 베이스 트랜짓 타임, N에서 여기 P웰로 일렉트론이 인젝션이 되면 인젝션 된 거를 쉽게 컬렉팅 되지 못하도록 얘를 베이스 트랜짓 타임을 늘려주면은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가 나빠지니까 푸어한 바이폴라가 되겠죠. 그러려면은 인젝션 된 전자를 디퓨전에서 오고 있는데 얘를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면 되죠. 트랜짓 타임이 길어지죠.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가 나빠져요. 밀어내기 위해서 뭘 만든다 그랬어요? 여기다 전개를 걸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전개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전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PUL 만들 적에 여기다가 도핑을 깊이 임플란트를 해서 여기서 일루 디퓨전이 되게 해서 역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만든다 그랬죠. 이런 웨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웨를 레트로그레이드 웰이라고 불렀었죠. 기억납니까? 레트로그레이드 웰이라고 그랬어요. CMOS 레치업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한 강의 그 내용은
지금 얘기한 이 드리프트 트랜지스터 이 이론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책에 지금 연습 문제도 있고 상당히 훌륭한 토픽이기 때문에 여러분 7-49식 다 제대로 보세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49식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 피겨 7-17 복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